진짜 보수들의 진짜 나라 걱정, 이것이 보수다. 김영우 전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남입니다. 김용남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데 예. 엄청 열심히 수원에서 누비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아침부터 네. 밤까지 뭐 계속 지역 주민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한다면서요? 3번 떨어져 보세요. 네.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아, 그거 뭐 다 하시면서 물어요. 지금 상황이 좋을 수가 없죠.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은 동대문에서 뭐 꿈을 펼친다는데 거기에서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청운의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했던 데거든요. 데모도 많이 하셨어요? 그 대학 때 했죠. 네,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이 다니면서 네. 민심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보수세가 강했던 제 과거의 지역구보다는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말하기보다는 많이 경청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네. 김영우 전 의원은 오늘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여주에 다녀오셨어요? 예. 예, 우리 저 MB 대통령 모시고 네, 우리 MB 각하 모시고. 예, 여주 그 이포보 뭐 예. 이런 데 갔다 왔고 저는 예. 방송 때문에 좀 일찍 출발했는데요. 네. 그래도 또 갈 때 그 운이 좋아서 네. MB 저기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눌 시간이 꽤 있었어요.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기본- 벌금 내라고 하셨진 않았죠? 기본적으로는 나라 걱정이신데 네. 그 정치적인 얘기는 굉장히 경계하고 삼가하세요. 아, 그리고 예. 국론이 좀 잘 모아줬으면 좋겠다.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또 저에 대한 또 개인적인 뭐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재밌게 말씀 네. 많이 나눴습니다. 특별히 MB의 애정이 또 깊은 김영우 의원인데 저기 건강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감옥에 계실 때는 운동 부족에 그다음에 이제 그 체온 조절 이런 게 어렵잖아요. 아니요, 제가 그건 전문가잖아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감옥에 계실 때도 건강하셨어요. 아니 내가 병원에도 오래 계시고. 몇 번 면회했었어요. 저는 면회는 못하죠. 그러니까 근데 나는 직접 면회를 내가 했잖아요. 그때 안 좋았다고요? 안 좋았죠. 제가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네. 지금 KBS가 아, 문제 제기를 해야 아니야, 제대로 방송이 되겠어요? 지나갈게요.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럼, 그건 안 본인이 돼. 수감 생활을 해봤는데 네. 그때 큰 문제가 없었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아니요, 저는 아니고요. 근데 아무튼 제가 건강에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그리고 그 80이 넘은 연세에 여름에 그 30몇 도 되는데 한번 있어 보세요. 건강하겠나? 네. 당뇨 이런 것도 지금 많이 기관지 질환. 건강을 찾으셨다 이 얘기죠. 지금은 이제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지인들 만나고 하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죠.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4대강 아주 시작부터 그냥 굉장히 저는 이명박 추종자 아닙니까 제가. 네. 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현충원에 추도식에 오십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 앞두고 좀 보수의 거두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활동이 잦아지는 거는 틀림없어 보여요. 그래 보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얼마 전에 전통시장을 찾기도 했고 예, 김기현 또 물론 이제 내일이 11.6이니까 예. 이제 추도식을 겸해서 서울 올라오는데 또 정치인들을 만나실 거로 예정이 돼 있어서 네. 확실히 그거는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정치적 행보죠. 김영우 의원하고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걸어가고 다 정치적으로 보이죠. 정치인이 아니죠. 움직이면 다 정치 행보예요. 그 MB께서 이제 오늘도 굉장히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한마디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를 잘못하거나 공개적으로 하면은 그게 다 정치적인 발언이 되고 논쟁이 되고 국론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자제하고 경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네. 그리고 12월 달인가 무슨 서해전인가 뭘 하셨나 봐요. 서해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몰랐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서해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다른 행사보다는 제일 말을 많이 안 하고 조용히 치를 수 있는 행사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난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서해전 한다는 거를. 아니 그런데 네. 자 4대강도 가보고요. 자기가 지금 대우나
크게 하다가 이제 4대강으로 틀었습니다. 4대강 하고 이명박 하면 4대강이 바로 따라오는 대표적인 그런 정책이었죠. 거기다 이제 서해전도 나오고 김영우 의원하고도 이렇게 손잡고 옆에 앉고 자 아이고 그 책방 열고 책 소개하고 이래가지고 국론 분열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청계천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다녀왔죠. 그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어딜 가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는 맞잖아요. 정치 행보죠. 네, 정치인들이 뭐 같이 다니니까 네. 하지만은 다니면서 어떤 그 정치적인 발언을 삼가하잖아요.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무슨 총선 얘기에 총자만 나와도 아예 그 발언을 자제시켜요. 사실 그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조심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정도 할까요? 참. 네. 요건 여기까지만. 그렇게. 네. 아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만 나오면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그냥 신이 나기는요. 제가 계속해서 추천 열심히 해서. 자, 국민의힘은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자, 인요한 혁신이 잘 가고 있습니까? 잘 될까요? 아니 그런데 지금 목요일까지 이르면 혁신위원회를 완성해서 발표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혁신위원들을 섭외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네. 이 천하람 위원장의 발언은 전 천하람 위원장 참 긍정적으로 보고 좋아하는 청년 정치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허수아비 혁신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런 발언했어요. 천하람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 제안을 거절한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위 정도로 반창고를 붙일 상황이 아니다. 네. 뭐 당대표가 바뀌어야만 국민들께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어서 같은 당대표 산하의 혁신위원회에는 난 참여하지 않겠다. 뭐 거절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3일 안에 혁신위원회를 꾸리겠다고 하고 한참 섭외를 하는 와중에 하루도 안 가서 나 섭외 들어오라고 왔는데 나는 허수아비 혁신위원 하기 싫어서 안 들어간다고 예. 거절했다라는 거절했다라는 말을 방송에서 바로 하루도 안 돼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혁신위원을 수락할지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분들은 천하람 위원장만 못해서 그 자리를 수락하는 거예요. 그거는 에티켓에 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혁신위원회가 꾸려지고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어떠한 퍼포먼스를 논하면서 뭐 여담으로 내가 그때도 혁신위원 그 영입 제의가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유에서 거절했습니다라고 추후에 한참 후에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혁신위원을 한참 꾸리고 있는 상황에 바로 이걸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글쎄 좀 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원 글쎄 뭐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죠. 네. 천하람 위원장의 뭐 그 혁신이 참여 여부 그거를 뭐 우리가 길게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일단 혁신위가 출범했는데 네. 일단은 약간 삐걱거리나 이렇게 이런 거죠.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인요한 교수라는 분이 굉장히 좀 일단 귀화하신 네.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새롭잖아요. 네. 그 새로운 이미지고 네. 기대도 큽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더 크죠. 예. 예전에 사실 히딩크 감독이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 맡았을 때처럼. 네. 근데 이제 그런 새로운 이미지만큼 그 내용 컨텐츠를 새롭게 바꿔주기를 또 바래요. 네. 그래서 기대가 높은 거예요. 예. 그게 아마 이제 혁신이 구성 그러니까 내일 한다고 그러는데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제1호 혁신안이 뭘까? 네. 이게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잘해주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혁신위원을 좀 해봤는데 굉장히 어렵죠. 네.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에 있었던 혁신안을 이제 숙지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발상에 전환을 해가지고 민심의 그 기대치에 맞는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인요한 교수님 굉장히 소신 있고 강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직접 이제 뵌 적은 없지만 네. 그래서 기대를 해봐요. 예. 인요한 교수의 의대 교수입니다. 소신이 이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정부 여당한테도 이렇게
발휘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못해서 재보궐선거에서 어찌 보면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로 이뉴한 교수가 찝어서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뉴한 위원장이 사심 없이 일을 하면 가능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혁신위원장 이후에 다른 임명직 공직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정말 사심 없이 일을 한다 그러면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네. 모르는 대학 사람들. 교수님들. 네. 왜냐면 교수님들은 뭐 꺼리낄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군대에서도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소위 얘기하는 장포대라고 장군 진급을 포기한 대령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그거 거칠 게 없죠. 자, 거칠 것 없이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대통령 가는 길에 국민은 반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그 어쨌거나 저는 불편한 혁신위가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래야죠. 당 지도부와 그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기득권 정치인이라든지 당 지도부가 다 그냥 조화롭고 평화롭게 그 받아들일 만한 혁신안을 내놓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험한 길을 가야 돼요. 그걸 네. 또 숙명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그냥 추상적인 원칙적인 얘기보다는 굉장히 그 대안을 가지고 특히 저는 내년 공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원칙 또 용산과 당과의 원칙 그 공천에서의 어떤 최소한의 기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선거 이후에 성난 민심 받아들이고 반성 모드로 돌아서고 혁신위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띄우자마자 친이계 신인규 전 대변인은 탈당했습니다. 신당 얘기는 계속되는데 이준석 신당 나온다고 하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신당 창당은 조금 가능성이 적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나가는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는 아마도 저는 무소속 출마 쪽이 훨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그게 이준석 전 대표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무소속 연대 형태로 출마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신당 창당보다는. 네. 왜냐하면 신당 창당을 한다 그러면 글쎄요 이게 창당 과정에서의 또 잡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당을 만들어서 또 특히 지역구 후보를 내다보면 지역구 후보 중에는 또 상당수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후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정말로 내년 총선에 본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무소속 출마가 더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신당 창당 가능성은 뭐 10% 정도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은 이제 비례정당 안 하겠다고는 하지만 근데 지금 준연동형 비례정당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네. 오히려 그런 지금과 같은 상당히 그 유리할 수도 있어요. 비례정당을 추구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구에서 선수로 나와가지고 특히 뭐 무소속 이거 쉽지 않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데 모으면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 표를.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비례정당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점은 아마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국민의힘도 지도부가 그걸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비례 전문 정당이 내년 총선에도 그 2020년 총선과 같이 계속 그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완전 어나더 스토리인데 네. 이거는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은 그거는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바꾼다고 얘기는 했는데 바꿀 수는 있을까요? 아니, 그 선거법은 원래 선거 직전에 바뀌어요. 항상 보면.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윤석열 정부 내각 총사퇴하고 예산도 전면 재검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화려한 게 복귀를 했죠. 뭐 그때 구속영장도 기각됐고 강서구청장 선거 크게 이겼고 예.
그런데 이제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면서 내각 총사퇴라고 하는 이게 무슨 지금 우리가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느닷없이 지금 민생을 얘기하면서 내각 총사퇴하라고 하는 더더군다나 지금 국정감사 중이고 또 이제 예산 국회 아닙니까? 예. 누가 어떻게 민생을 챙기라는 건지 그러면서도 완전히 지금 저는 그 제왕적 야당 총재 흉내를 내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명계 의원들 거의 얘기도 못하게 하고 말로는 통합 이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포용하고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왈가왈부하지 말자라는 그냥 언급만 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야당도 야 쇄신 경쟁을 여든 야든 해야 되는데 야당도 참 깝깝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은 이미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삭감은 하고 뭐 증액하는 데 있어서는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뭐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일성은 전형적인 정치적인 수사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안 전면 재검토는 마치 지금 이미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로 올라와 있는 정부 예산안을 그걸 폐기하고 다시 짜와라 뭐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아 보여요. 네. 사실은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갖고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뭐 증액은 동의를 받아서 증액하는 형태로 일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으나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수사로서 던지는 것은 글쎄 특히 민생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개인적인 송사 때문에 이제 워낙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은 네. 전혀 뭐 그러니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바가 별로 없는 분 같아요. 그 발언 들어보면 자, 안타깝습니다. 재보궐 선거가 있었고요. 이제 총선입니다. 네. 두 분은 수도권에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 지금 죽을 맛입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더 급합니까? 민주당이 급합니까? 국민의힘이 더 급하죠. 예, 네. 급하죠. 혁신해야죠. 그럼요. 혁신하고 좀 반성하고 좀 달라져야죠. 그럼요. 근데 달라져 보입니까 지금? 일단 혁신위를 띄우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잘 되길 바라고 잘 돼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측면은 자칫 잘못 이게 혁신위가 예. 얼마 전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 같이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그 아주 실패로 평가는 받지 않더라도 마치 비유를 하자면 약효 2달짜리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주사는 맞으면 반짝하고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약효가 떨어지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이 네.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왕창 고칠 수 있는 시기를 2달 늦추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죠. 네. 당장 효과를 보는 그런 처방 주사로는 안 되죠. 지금 그럼요. 뜯어 고쳐야죠.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말 그대로 혁신이니까 그 가죽을 벗기는 듯한 그 고통이 따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전권을 줬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혁신이는 공천이에요. 제가 볼 때. 공천을 잘해야 되는데 예. 이게 종합예술 아닙니까? 되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이뉴한 교수가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의대 교수고 정치인 문외한이잖아요. 그 뒤에 그래서 누가 옆에 있지 김한길인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요. 그거는 뭐 저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뭐 두 분이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네. 친분이 꽤 있는 사이지만은 네. 이번에 혁신위원장 된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중요한 것은 이제 공천을 그러니까 당이나 정치를 또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이 공천 사람을 정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혁신위원장은 네. 기본적인 원칙과 잣대와 일반적인 상식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거를 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외부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독립된 공천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빨리 만들어야 되죠. 네. 그거 안 하면은 혁신위가 해야 될
뭐 무슨 일을 하겠어요. 지금 사실 내년 공천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 하고 그러는 건데. 네. 네, 그 기대를 해야죠. 결국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놓고 평가할 수는 없죠. 이게 네. 공천관리위원회가 아니고 혁신위원회니까 공천과 관련된 룰을 확립하는 거.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바꾸는 작업. 그리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거. 제도 그리고 개선하고 그거와 사실은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 네. 왜냐하면 이게 공천 룰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국민들 가장 중요하게 그걸 볼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걸 제대로 못하면 네. 사실은 단팥 빠진 찐빵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노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쇄신을 주문하는지 지켜보죠. 관전 포인트 대가 거기 좀 있습니다. 세야 돼요. 그럴까요? 잘 하실까요, 인유한 교수가? 대만 세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김영우, 김용남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